좋은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질병의 80%가 예방된다. 독소를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는 물 건강법을 아시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독소를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는 물 건강법입니다. 이 책은 물 섭취를 통한 건강법을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며 먹고 있는 정수기의 물이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우리가 마트에서 사 먹는 생수도 다 같은 생수가 아니라는 점도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이 필요로 하는 양만큼 좋은 물을 마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좋은 물이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물 마시기가 왜 질병을 예방하는지, 물을 가려 마셔야 하는 이유와 우리 몸에 좋은 물과 나쁜 물, 약 알칼리수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건강하게 마시는 법에 대해서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평소 물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수분 섭취는 어떨 때 제한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셨다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물은 일상에서 늘 쓰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물을 소홀히 한다. 사람을 태어나게 하는 건 하늘이지만 사람은 물과 곡식을 먹어야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데 물이 어찌 사람에게 소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3주 정도는 생존할 수 있지만 물을 마시지 않으면 단 3일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3일 뒤에는 참혹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물을 충분히 균형 있게 섭취하면 인간의 생명력은 극대화됩니다. 황제내경에서는 물을 잘 조절해서 섭취하면 인체가 균형을 유지하게 되어 신기할 정도로 생명력이 증강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체의 건강을 이야기할 때 물을 빼놓고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물은 바이러스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도 물은 매우 중요합니다. 변종이건 신종이건 바이러스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해 보입니다. 바이러스의 침투로부터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키워야 합니다.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그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증상 없이 지나가거나 감기처럼 대수롭지 않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면역력도 키우고 바이러스의 공격에도 약해지지 않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물은 호흡기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해서 섬모 운동을 활성화함으로써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을 예방합니다. 점막이 건조하고 충혈 상태가 지속되면 바이러스 점막 친화성이 강해집니다. 즉, 점막이 바이러스를 걸러주기 힘든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물을 자주 마시면 바이러스가 점막에 머물지 못하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감염병의 증가로 백신을 접종할 일이 많아집니다. 백신 접종 이후에도 수분 섭취는 필수입니다. 백신 접종 이후 고열이 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체온이 1도씩 오를 때마다 체내에서는 500cc의 수분이 손실됩니다. 이때 물을 충분히 마시면 체온이 조절되면서 백신 접종 후유증이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더 나아가 물은 신체 대사 균형을 잡아주고 혈액을 맑게 하며 모세 혈관에서의 혈액순환을 순조롭게 하고 두뇌를 활성화하며 호르몬 작용도 원활하게 만듭니다. 즉, 물을 충분히 꾸준히 마시면 체내 독소가 자연스럽게 배출되어 혈액이 맑고 깨끗해지고 신체 대사가 원활해집니다. 체내에서 물의 독소 배출 기능은 탁월합니다. 우선 물은 신장 기능을 촉진해 노폐물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배출합니다. 또 피부 세포에 도달한 물은 땀과 함께 노폐물을 다시 한번 배출시킵니다. 혈액으로 들어간 물 역시 세포에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하고 혈액을 맑게 한 뒤에 각종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그 영향으로 면역력이 강해져 감기, 생리통, 두통, 장염, 고혈압, 당뇨병, 암 등 다양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가장 대표적인 변화가 노화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몸은 90%가 수분이고 80세 노인의 몸은 50%가 수분입니다. 체내 수분이 줄어든다는 것은 노화가 진행된다는 증거이며 몸이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체내 수분 감소로 노화가 시작되면 세포 자체도 건조해집니다. 노인이 되면 땅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행동마저 느릿느릿하게 되는데, 이는 뼈와 근육의 세포에서 수분이 빠져나오고 세포 자체가 건조하고 딱딱해졌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피부 상태도 나빠집니다. 수분이 빠져나가 푸석거리고 주름이 늘어납니다. 또한 나무가 마르면 속이 비듯 우리 뼈에도 구멍이 많아져서 골다공증이 생깁니다. 이런 점에서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챙겨야 되는 것은 무엇보다 충분한 물 섭취입니다. 물론 물은 무조건 많이 마신다고 해서 우리 몸이 저절로 질병과 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꾸준히 운동을 하고 숙면도 취해야 몸의 각 기관들이 제 기능을 다하고 면역력을 높여 건강을 지킵니다. 운동은 작심삼일이 되기 일쑤이고 건강 식단은 입맛에 맞지 않을 수 있고 비용도 듭니다. 그러나 물을 마시는 일은 누구나 언제든 할 수 있고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건강법입니다. 그런데 물 마시기가 너무 쉽다 보니 사람들은 그 중요성을 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이 건강 유지에 필수라고 해서 아무 물이나 마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이 주는 건강 효과를 모두 누리려면 우리 몸에 이로운 좋은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정수돼서 나오는 물이 좋은 물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좋은 물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이 책의 목적은 잘못된 상식을 넘어서는 데 있습니다. 물의 중요성을 비롯해 건강과 물과 질병의 관련성을 이해하고 진짜 좋은 물을 찾아 마시는 노력을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질병 예방의 해법, 좋은 물 마시기. 심장이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 심장이 어떻게 물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면 암에 걸리지 않고 평생 건강하게 사는 비밀을 알 수 있다. 인체가 걸릴 수 있는 질병은 수백에서 수천 가지다. 질병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으로 우리 몸을 위협하는 질병이 암이다. 그런데 암이 생기지 않는 유일한 장기가 있다. 바로 심장이다. 많은 의학자가 그 이유를 알고자 연구한 결과 다음의 4가지를 밝혀냈다. 심장에는 체내 그 어떤 장기보다 산소가 풍부하다. 다른 장기는 몰라도 심장만큼은 항상 정확하게 에너지가 공급된다. 심장은 태아일 때부터 죽기 직전까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심장은 혈액으로 채워져 있으며 혈액의 94%는 물이다. 즉, 산소와 에너지, 운동 그리고 물. 이 시너지 작용이 심장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심장에 암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이 4가지 요소 중에서 누구나 직접 챙길 수 있는 것은 물뿐이다. 산소는 호흡할 때마다 들이마시지만 대기오염으로 인해 중금속 등의 불순물이 섞여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산소의 상태를 깨끗하게 하고 싶지만 산소는 대개 퍼져 있고 주변 환경과 관련이 깊기에 개인의 노력으로 단기간에 바꾸기는 쉽지 않다. 영양 섭취와 운동은 개인의 의지와 경제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물은 다르다. 비교적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양질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극빈층이든 최상류층이든 노동직이든 사무직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며 비용도 크게 들이지 않는다. 인간은 물에서 태어나고 물로 생명을 유지하는 만큼 물은 인간의 생명 그 자체이고 근원이 되는 에너지이며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자연의 축복이다. 우리 몸에는 물 저장 시스템이 없다. 인체는 매 순간 물을 필요로 한다. 숨을 내쉴 때는 폐를 통해 물이 사용되며 발안과 장운동도 모두 물이 필요한 작용들이라 체내 여기저기에서 물은 계속 사용된다.
이외 신체 작용에서도 물은 계속 쓰이고 증발한다. 증발량을 보면 대소변으로 1.6리터, 호흡으로 0.2리터, 피부로 0.7리터 정도다. 그래서 우리 몸에 물이 조금만 부족해도 금세 목이 마르고 탈수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물이 신체 작용에 쓰이고 증발하는 상황에서 물을 보충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면 증발하거나 배출되는 수분의 양만큼 보충하려면 우리는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할까? 우리에게 필요한 물의 하루 적정 섭취량을 알아보려면 자신의 몸무게의 0.03을 곱하면 된다. 만약 자신의 체중이 60kg이라면 1.8리터가 적당하다. 물의 섭취 횟수도 중요하다. 8회에서 10회에 걸쳐서 나눠 마셔야 한다. 수분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SOS 신호.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허열의 발생으로 건조증이 생기는 것이다. 허열이란 심부의 온도는 낮은데 피부의 온도는 높은 상태를 말한다. 흔히 탈수증이라고 하며 갈증이 생기면서 기력이 떨어지고 혀가 갈라지고 초점이 흐려진다. 또한 눈 주위가 푹 꺼져 마치 패인처럼 보이기도 한다.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것도 수분 부족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다. 소화 과정에는 적지 않은 물이 필요한데 수분 공급이 잘 되지 않으면 당연히 소화도 잘 되지 않는다. 허기를 지나치게 빨리 느끼는 것도 수분 부족이 원인일 수 있다. 갈증을 배고픔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운동 직후에 갑자기 배가 고프다면 허겁지겁 식사를 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수분 부족으로 인한 배고픔을 해소하는데 훨씬 효과적이다. 변비가 생기는 것도 장내 수분 부족으로 변이 딱딱하게 굳기 때문이다. 이럴 때 아침 공복에 물 한 잔을 마시면 장운동에 도움을 줘서 변비 해소에 좋다. 만성변비의 경우에는 충분한 물 섭취와 함께 미역과 다시마, 톳 그리고 김 등을 함께 먹으면 만성변비 해소에 도움이 된다. 소변 색깔이 짙어졌다면 탈수 증상을 의심해야 한다. 체내 수분이 충분한 사람의 소변은 옅은 레몬색을 띈다. 소변 양이 줄어든 것도 수분 섭취와 관련이 있다.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소변 양이 줄어든다. 입에서 구취가 나는 경우나 근육 경련, 피부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도 수분 부족 때문일 수 있다. 물의 놀라운 해독력과 미세먼지 배출 효과. 현대인은 각종 독소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황사와 미세먼지, 각종 오염물질과 중금속 등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물은 황사와 미세먼지 제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져서 황사 속 유해물질의 침투와 축적이 쉬워진다. 미세먼지는 염증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심혈관계, 뇌 신경계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한 물질이다. 옛사람들은 물이 건강의 근본임을 알고 병이 나면 먼저 정갈한 물을 마셔 몸 안의 찌꺼기를 씻어냈다고 전해진다. 그러므로 마스크 착용과 함께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 또한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소변 속의 발암물질 농도가 높아지면서 장시간 방광 점막과 접촉해 방광암 발병률이 높아진다. 또 대변의 대장 통과 시간이 늘어나 대장암 발병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니 물을 충분히 마셔서 체내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다이어트에는 충분한 물 섭취가 필수.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 체중이 많이 나가면 움직일 때마다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땀도 더 많이 흘려서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탈수 현상이 더 빠르게 진행이 된다. 만약 물을 제대로 마시지 않아 탈수 상태가 지속되면 수분이 부족함에도 갈증을 느끼지 못하고 배가 고픈 것으로 인식한다. 그 결과 음식을 더 먹고 체중 조절에 실패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물을 충분히 마셔야 되는 이유는 또 있다. 급격히 체중을 줄이면
정작 빼려고 했던 지방은 빠지지 않고 다량의 수분이 먼저 빠진다. 체중은 체내 장기의 무게, 온몸을 순환하는 체액의 무게, 아직 배출하지 않은 음식 찌꺼기의 무게의 총합이다. 만약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다이어트를 하면 체내 글리코겐이 소실되는데 이때 많은 양의 수분이 동시에 빠져나간다. 글리코겐은 간이나 근육에 존재하는 저장 다당류로 수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리코겐이 빠져나가면서 수분도 함께 빠져나가니 당장 체중이 줄어들어 사람들은 다이어트가 되고 있다라고 착각한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수분이 빠져나가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도 모르고 말이다. 물은 열량이 전혀 없어서 아무리 많이 마셔도 살이 찌지 않는다. 그러니 살찔 걱정은 버리고 물을 식간에 마셔서 포만감을 유지하자. 그렇게 하면 식사량을 줄일 수가 있다. 또한 물은 음식물이 지방으로 변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음식을 섭취하면 에너지로 전환되고 전환된 에너지는 글리코겐으로 저장된다. 글리코겐은 반드시 수분과 함께 저장된다. 만약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음식물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완전히 전환되지 않고 글루코스 형태로 혈액에 남게 된다. 문제는 그것이 간에서 체중을 늘리는 지방의 형태로 바뀐다는 점이다. 그러나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음식물이 에너지로 완전히 전환되어 글루코스가 지방으로 전환되는 것이 차단되기에 지방이 늘어날 이유가 없어진다. 체내에 들어온 물은 축적된 지방을 없애는 데도 효과적이다. 지방이 줄어들기 위해서는 지방연소 효소가 잘 활동해야 되는데 물이 지방연소 효소의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결국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다이어트의 절반은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두뇌 기능과 정서 안정에도 수분이 관여한다. 두뇌의 8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뇌척수액에 잠겨 있는 상태다. 따라서 두뇌는 체내 수분량에 극도로 민감하다. 체내에 물이 공급되면 가장 먼저 두뇌로 가서 심신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두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감정과 정서 조절로 수분이 부족하면 우리의 감정과 정서 상태가 흔들릴 수 있다. 실제로 화가 많이 난 사람에게 물 한 잔을 권하면 화가 다소 누그러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증상은 아이들에게서도 나타난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어 두뇌에도 영양분이 잘 공급되지만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대사가 방해되고 스트레스를 피하고자 하는 회피 반응이 촉진되어 신경질과 짜증이 평소보다 더 늘어난다. 수분 부족이 지속된 아이는 학습력이 낮고 성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몸에 좋은 물, 몸에 나쁜 물. 우리 몸을 변화시키는 물, 약 알칼리수. 서울대학교 병원의 환자 테스트에서는 약 알칼리수가 변비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당시 최규환 박사는 최소 4년에서 최대 30년간 변비를 겪어온 만성변비 환자 8명에게 약 알칼리수를 약 4주간 마시게 했다. 그 결과 8명 가운데 6명의 환자가 배변 시 불쾌감이 사라지고 배변 횟수도 뚜렷하게 늘어났다. 반면 변비가 없는 환자들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약 알칼리수가 각종 질병에 효험이 있음을 증명한 실험도 있다. 연구에서 약 알칼리수에 대한 임상실험을 진행했는데 당뇨병 환자의 혈당 안정화, 간질환 환자의 간기능 개선, 고혈압 및 저혈압의 개선 등의 결과를 얻었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변에서 악취가 나고 변이 검고 딱딱하다면 위암이나 간암으로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변이 악취를 풍기는 것은 섭취한 음식물이 소화관 내 미생물군에 의해 부패되고 발효됐기 때문이다. 악취가 심하고 더러운 변이 되거나 냄새가 없고 깨끗한 변이 되는 것은 소화관 내 미생물군 서식 환경이 좋은지 나쁜지에 의해 좌우된다. 인체는 섭취, 소화, 배설의 순환을 통해 체내 노폐물과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약 알칼리수는 이러한 순환을 도와 우리 몸을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준다.
우리 몸이 원하는 미네랄이 풍부한 물. 인체를 구성하는 데는 총 54종의 원소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50종이 미네랄이다. 미네랄은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이자 두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캐나다에서 실험한 결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면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의 원인이 되는 뇌세포의 손상 비율이 줄어들고 두뇌의 나이도 젊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네랄 부족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인체는 약 900가지 질병에 노출된다. 미국의 화학자 라이너스 폴링은 모든 질병은 한두 가지 미네랄만 결핍되어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물에도 미네랄이 들어있다. 인체에 들어온 물은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고 영양분을 빠르게 세포 속으로 옮겨주는데 그 사이 미네랄이 인체에 자연스럽게 흡수되며 다른 영양소들의 흡수를 돕는다. 미네랄은 인체의 해독 과정에도 관여해 세포가 활동할 때 생기는 암모니아와 탄산가스를 배출시키기도 한다. 미네랄 없는 물이 독이 되는 이유. 물은 깨끗하면 되지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을 꼭 골라 마셔야 하나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미네랄이 없는 물을 마시면 우리 몸은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져 질병과 싸울 힘을 잃는다. 물론 미네랄이 없더라도 물은 갈증 해소라는 큰 역할을 한다. 하지만 갈증 해소만으로는 부족하다. 체내에 들어간 물은 세포의 바깥쪽을 채우는데 미네랄이 없는 물을 마시면 역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세포 안에 있는 미네랄이 세포 바깥쪽으로 빠져나간다. 따라서 미네랄이 없는 물은 당장의 갈증은 해소하지만 결국 체내 미네랄을 도둑질하게 된다.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한국물학회 김광영 박사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역삼투압 방식으로 정수한 물과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마시게 한 뒤에 혈액 검사를 했다. 그 결과 역삼투압 방식으로 정수한 물을 마신 사람의 백혈구는 심하게 응고되어 있었다. 백혈구는 인체가 병원균과 싸우는 주력 병사인데 이들의 힘이 약화되었으니 적군과 제대로 싸울 리 만무하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암세포가 미네랄이 없는 산성수를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쩌면 이는 당연한 결과이다. 암세포의 입장에서는 약한 적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산성수는 약한 적을 만드는 좋은 조건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백혈구만이 아니다. 학계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산성수를 마시고 20분 뒤에 관찰해보면 적혈구들이 서로 엉켜 있었다. 적혈구는 인체 구석구석에 산소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산성수가 혈액을 더럽히고 적혈구의 상태를 나쁘게 만드는 등 혈액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산성수는 당뇨병에도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학교 이규재 교수팀은 당뇨병이 있는 실험용 쥐를 두 그룹을 나누어 역삼투압 방식으로 정수한 물과 미네랄이 충분한 물을 각각 투여했다. 그 후 혈당 검사를 해보니 두 그룹의 혈당치가 현저하게 달라져 있었다. 이규재 교수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산성수와 미네랄이 포함되지 않은 물은 당뇨병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참고로 임산부도 산성수를 마시면 태아에도 좋지 않다. 분당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이동호 교수에 의하면 임신 중에 산성수를 마시면 몸이 산성화되어 체내 균형이 깨져서 임산부는 물론 태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내용은 해외 석학들도 인정하고 있다. 임산부가 역삼투압 방식으로 정수한 물을 마시면 안 된다. 실제로 산모가 미네랄이 부족한 물을 마시면 태아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암 환자들의 혈액과 체액이 산성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에서는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삼투압 정수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역삼투압 방식으로 정수한 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주장이다. 물 다음으로 좋은 수분 공급원은 과일과 채소.
우유와 두유 그리고 커피와 같은 음료는 결코 물을 대신할 수 없지만 과일과 채소는 물을 대신할 수가 있다. 이러한 카페인 음료나 우유와 술은 수분 배출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탈수 증상을 불러온다. 반면에 과일과 채소에는 수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꾸준히 챙겨 먹는다면 물 섭취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과일과 채소를 먹으면 수분이 우리 몸에 천천히 공급된다는 사실 또한 중요하다. 물은 마시면 직접적으로 체내에 수분을 공급하지만 과일과 채소 속의 수분은 소화기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물을 마시는 것보다 천천히 체내에 수분을 공급한다. 이는 아주 훌륭한 수분 공급법이다. 갈증이 심하다고 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시거나 여름에 찬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수분 중독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짧은 시간에 물을 갑자기 많이 마시면 인체는 저나트륨 상태가 되는데 이때 세포가 부풀어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예를 들어 뇌세포가 부풀면 뇌부종이 와서 의식을 잃거나 호흡곤란 증상을 보일 수가 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물 마시기 콘테스트에 참석한 한 여성이 3시간 동안 거의 4리터의 물을 마시고 1시간 뒤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과일이나 채소로 수분을 보충하면 이런 위험한 상황은 생기지 않는다. 인체에 최적화된 물, 약 알칼리수. 정수법에 따라 물의 질이 달라진다. 요즘 한 집 걸러 한 집마다 정수기를 사용하는 것 같다. 환경오염으로 인해 정수기를 거쳐 나오는 물은 깨끗할 거라는 믿음도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 정수기로 물을 정수하는 방법은 크게 역삼투압 정수법과 중공사막 정수법이 있다. 역삼투압 정수법. 역삼투압 정수법은 정수 과정에서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미네랄이 제거되고 이산화탄소가 녹아들면서 물이 산성화된다는 단점이 있다. 인체의 세포와 혈액은 pH 7.4의 약 알칼리성을 띠고 있다. 여기에 산성화된 물이 들어가면 세포와 혈액의 pH에 혼란이 오고 몸의 산성화가 진행되면서 면역력이 저하되어 각종 질병이 생길 수가 있다. 즉, 역삼투압 방식으로 정수된 물은 불순물이 제거된 깨끗한 물이지만 우리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산성수와 별반 차이가 없다. 역삼투압 정수법은 천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미네랄을 한 번에 제거해버린다. 중공사막 정수법. 중공사막 정수법의 장점은 녹이나 곰팡이와 같은 각종 불순물과 오염물질을 거르고 미네랄은 그대로 통과시킨다는 점이다. 역삼투압 정수법의 최대 단점인 미네랄 제거를 원칙적으로 막은 것이다. 그러나 중공사막 정수법은 중금속이나 환경 호르몬까지 그대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 몸에 좋은 미네랄을 마실 수 있다는 건 반길 일이지만 중금속과 환경 호르몬까지 함께 마시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더불어 역삼투압 방식으로 정수한 물과 비교했을 때 불순물이 100배 정도나 많았다. 그러나 석회질이 많은 지역, 수질이 나쁜 지역에서는 정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 직수형 정수기는 어떨까? 직수형 정수기는 물을 모아놓지 않고 필터를 통과한 물을 곧바로 밖으로 내보낸다. 저수조가 필요 없으니 정수기의 크기가 작아져서 공간 효율성이 좋고 저수조의 위생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직수형은 주로 중공사막 필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미네랄을 거르지 않아 건강한 물을 마실 수 있어도 완벽하게 정수된 물을 마실 수는 없다. 그러나 지하수가 아닌 우리나라의 수돗물이라면 문제가 없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수돗물은 이미 정화되어 깨끗한 물일 가능성이 크기에 중공사막 필터만으로도 문제가 없다. 최근에는 자가정수기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국내에 출시된 비브랜드의 제품은 용기에 필터를 꽂아 물을 붓고 여과에서 마시는 가정용 자가정수기이다. 활성탄으로 정수를 하면 물맛이 좋아져서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수요가 높고 생수처럼 별도의 페트병을 남기지 않아 환경 면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다.
심지어 전기도 사용하지 않고 필터 비용 역시 한 달에 8,000원 정도라 부담도 거의 없는 편이다. 하지만 한 번에 많은 양을 정수하기는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뇌졸중과 암의 발병을 촉진하는 산성수. 다수의 의학 박사와 물 전문가들은 역삼투압 정수기의 위험성을 알고 대중에게 알리고 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여전히 역삼투압 방식으로 정수된 물이 깨끗하고 몸에 좋은 물이라고 오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역삼투압 방식으로 정수된 물을 지속적으로 마시면 각종 암과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80년대에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가 공급된 이후부터 국내 암 발병률이 급상승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일본 수도기술연구소의 보고서를 보면 산성수 음용 지역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분석한 결과 미네랄이 부족한 산성수를 오랜 기간 마신 경우 뇌졸중과 암 발병률은 2배, 심장병 발병률은 3배나 높아진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사실은 역삼투압 방식으로 정수된 물을 마시는 것은 산성수를 마시는 것보다 더 인체에 해롭다는 점이다. 물을 더 건강하게 마시는 법. 조금씩, 천천히, 자주 마시기. 의학적으로 하루에 마셔야 될 물의 양은 6잔에서 8잔 정도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양으로는 다소 부족하다. 우리 몸은 24시간 내내 물을 순환시키고 있으며 이 과정은 평생 되풀이 된다. 끊임없는 대사와 순환 과정에서 하루 6잔과 8잔의 물은 그저 생명 유지의 필수 기능에 쓰고 나면 그만이다. 그럼 하루 적정 물 섭취량은 얼마나 될까? 각자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건강한 성인의 경우 자신의 몸무게에서 0.03을 곱해서 나온 값이 하루 적정 물 섭취량이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인 여성의 경우 하루에 1.8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물을 마시기 가장 좋은 시간은 식사하기 30분 전이다. 이 시간에 물을 마시면 소화관이 음식물을 소화시킬 준비를 할 수가 있다. 특히 위염과 십이지장염 그리고 위궤양 등 위장질환이 있는 경우 식사 전에 물을 마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아침 식사 전에 마시는 물은 소화에 큰 도움이 된다. 아침에 잠이 깬 뒤 물 한 컵을 마시고 30분 뒤에 식사를 하면 몸 전체에 활력이 돈다.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시는 것도 피해야 한다. 카페인이 탈수를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 몸을 더욱 곤란스럽게 만들고 위궤양을 유발할 수도 있다. 잠을 자고 일어난 뒤에는 물을 섭취해 주는 것이 좋다. 잠자는 시간 동안 물을 마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기상 후에 물을 먹는 습관을 들이면 건강에 좋다. 물을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 우선 물을 흔히 마신다고 말하는데 건강상 씹어먹기를 해야 한다. 즉 물을 바로 삼키는 것이 아니라 입안에 머금은 후에 침과 잘 섞어 음미하듯 조금씩 목으로 넘긴다. 이렇게 하면 입안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물을 충분히 마셔서 입안 건조를 예방하는 것은 치아 건강에도 무척 좋다. 나이에 비해서 빠르게 충치와 풍치를 겪는 사람들은 침의 양이 적고 끈끈한 경우가 많이 있다. 이들은 하루에 물을 한두 잔밖에 마시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물 섭취량이 적으면 입안이 건조해지고 소화불량, 위염, 불면증 등의 증상이 동시에 나타난다. 또한 불안감을 느끼거나 예민해지기도 한다. 반면에 물을 천천히 충분히 씹듯이 마시면 두뇌의 수분 공급이 잘 되어 긴장이 풀리고 신경이 안정되며 세포의 활력에 도움이 된다.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몸에 흡수되기보다 바로 소변으로 빠져나갈 수 있으니 천천히 마시기를 권한다. 과식했다 싶으면 식후에 바로 물을 마셔서는 안 된다. 물이 위액을 희석시켜서 인슐린의 수치를 높이고 소화를 방해하고 가스를 차게 만들어 더부룩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물은 앉아서 마셔야 한다. 걸어 다니거나 서서 마시면 몸이 편안한 상태가 아니므로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신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물은 반드시 편안한 자세에서
조금씩 침을 섞어 음미하면서 마시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운동 전후에 반드시 필요한 물. 운동을 하기 전에 마신 물은 땀의 배출을 돕고 체내 독소가 효과적으로 배출되도록 돕는다. 하지만 운동 중에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좋지 않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숨이 찬 상태에서 물을 많이 마시면 자칫 저나트륨 혈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혈액 속의 수분이 세포 속으로 다량 스며들어 혈압이 올라갈 수 있고 뇌세포나 심장 등이 손상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운동 중에는 목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반 정도 혹은 한 잔 정도만 마셔야 한다. 그리고 운동 직후에는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미지근한 물은 체내에 빨리 흡수되어 수분 보충이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반면에 커피, 녹차, 홍차 등의 카페인 음료는 오히려 탈수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질병에 따라 물 섭취 조절하기. 건강한 사람이라면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지만 질병이 있는 사람의 경우 어떤 질병이냐에 따라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할 수도 있다. 한의학에서는 수독이라는 증상이 있다. 체내에 들어온 물은 소변과 대변 그리고 땀 등으로 자연스럽게 배출되어야 하지만 신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체내에 머물며 독으로 작용해 냉증이나 부종을 유발하고 비만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만성적인 소화불량 변비 역시 수독 증상으로 볼 수가 있다. 다만 무조건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수독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신체 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에서 물을 과도하게 마셨을 때 생긴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비장과 위가 허약한 상태에서는 물이 소화되지 않고 명치에 정체되거나 옆구리에 모여서 다시 경락으로 역류하거나 방광에서 넘쳐 흐르게 된다. 이는 수분 대사에 일종의 장애가 생겼기 때문이다. 만약 병원에서 간경화, 신부전, 부신기능 저하증, 신부전으로 진단받았다면 수분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선 간경화가 있다면 하루 수분 섭취량을 1리터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간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면 알부민의 농도가 낮아지고 알부민이 부족하면 혈관의 삼투압이 유지되지 않아 수분을 몸 곳곳에 보내지는 게 어려워진다. 그런 상황에서 수분을 많이 섭취하면 배에 물이 차는 복수 증상이 생긴다. 신부전 역시 하루 1리터 이하로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 심장이 건강해야 혈액을 온몸으로 고루 보낼 수 있는데 심장의 기능이 약해진 신부전 환자의 경우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그 결과 혈액이 혈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혈압이 높아져서 모세혈관 속 수분의 압력이 비교적 낮은 두뇌와 배로 혈액이 흘러들고 정체되면서 부종이 생길 수도 있다. 부신 기능 저하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부신 호르몬인 알도스테론의 분비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물을 많이 마시면 수분과 염분이 원활히 배출되지 않아 저나트륨 혈증, 고칼륨 혈증 등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도 있다. 신부전 역시 물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 물을 많이 마시면 혈액과 체액의 양이 늘어 폐부종이 생길 수 있고 다리 부종으로 보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반면 수분 섭취를 늘려야 하는 질병도 있다. 고혈압 환자는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혈액의 압력이 높아서 혈액 순환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혈액의 점도까지 높아지면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도 필요한 만큼의 물을 마시지 않으면 콩팥 기능이 저하되고 혈당이 올라간다. 하지만 갈증이 난다고 무작정 물을 많이 마셔서는 안 된다. 물을 마실 때는 깨끗한 소금을 조금 넣어서 마시는 것이 좋다. 체내 나트륨 농도가 너무 낮아지면 기운이 없어지고 두뇌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심장이나 콩팥에 합병증이 있는 당뇨병의 경우에는 주치의와 상의 후 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 음주 시 수분 섭취법. 술은 절대 빈속에 마셔서는 안 된다. 빈속에 술을 마시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알코올이 무려 3배에서 4배 더 빨리 흡수된다. 또 혈당이 급격히 낮아져서 어지럽거나 식은땀을 흘리고 심장 박동이 증가하기도 한다. 그러니 물과 음식으로 어느 정도 위를 채운 뒤에 술을 마셔야 한다. 술을 마시는 사이사이에 물을 수시로 마시는 것이 좋다. 전문가들은 술 한 잔에 물 한 잔 마시기를 권한다. 만약 술만 빨리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빨리 올라가고 세포가 손상되지만 알코올이 흡수되기 전에 물로 희석하면 우리 몸은 희석된 상태의 술을 마시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게 된다. 또 흡수 속도를 늦출 수 있고 화장실을 자주 가기 때문에 금세 술이 깨는 효과도 덤으로 얻을 수가 있다. 물 대신 이온 음료를 술과 함께 마시는 방법도 있다. 이온 음료와 술을 함께 마시면 더 빨리 취한다는 말이 있지만 실험 결과에 의하면 이온 음료를 함께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아진다. 술을 마신 다음에 이온 음료를 마셔도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알코올을 분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수분이기 때문이다. 다음 날의 숙취도 다소 줄어든다. 건강을 위한 올바른 생수 선택법. 수돗물도 정수기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생수를 사서 마신다. 그런데 어떤 생수를 선택하느냐는 우리 몸의 건강과 직결된다. 좋은 생수는 미네랄 공급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이동호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물에 존재하는 미네랄은 이온화되어 있어 종합 영양제와 같다. 인공으로 합성한 미네랄보다 생체 이용률이 높은 것이 장점이다. 생수를 고를 때는 가장 먼저 상품 레벨에서 품목이나 품목명을 찾아 먹는 샘물이라고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먹는 샘물이란 수원에서 직접 채취한 자연 샘물을 뜻한다. 반면에 혼합 음료로 표기되어 있다면 합성 첨가물이 섞여 있다고 보면 된다. 미네랄 등을 별도로 첨가했거나 지하수, 증류수, 수돗물에 첨가물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자연샘물과는 차이가 있다. 이런 혼합 음료 중에 미네랄 워터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있으니 꼼꼼히 살펴야 한다. 법적으로 먹는 샘물은 혼합 음료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까다롭게 관리된다. 혼합 음료는 8개 항목을 검사하지만 먹는 샘물은 원수 상태에서 46개의 항목을, 생산 제품 상태에서 50개 항목을 검사한다. 물로 인한 세균 감염을 줄이는 방법. 물을 건강하게 섭취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물은 일상에서 가장 접하기 쉬운 감염 매개체라는 점이다. 일단 생수 뚜껑을 열면 그때부터 세균이 증식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뚜껑을 딴 생수는 그날에 다 마시는 것이 좋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뚜껑을 딴 생수병에 대해서 실험을 했다. 뚜껑을 딴 직후에 물 1ml당 세균은 단 한 마리였다. 법적 기준은 100마리다. 그런 점에서 생수 자체의 위생 상태는 거의 완벽에 가깝다. 그런데 생수병에 입을 대고 물 한 모금을 마신 그 즉시 측정했더니 세균이 무려 900마리로 늘어났다. 하루가 지난 후에는 4만 마리가 넘었다. 세균은 30도 전후에서 가장 활발하게 번식하므로 여름철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세균이 한 마리에서 100만 마리까지 증가하는데 단 5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 세균이 많은 물을 마시면 복통, 식중독, 설사, 장염 등이 유발될 수 있다. 일단 개봉된 생수는 가능한 냉장고에 넣어 보관하고 물을 따를 때만 꺼내야 한다. 지나치게 차다 싶을 때는 따뜻한 물을 섞거나 잠시 실온에 두면 마시기 적당한 온도가 된다. 만약 입을 대고 마신 생수가 하루 정도 지나면 아까워도 버리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특히 주의해야 될 시기는 여름철이다. 여름에 자동차 안에서 생수를 마신 뒤 그대로 두면 생수병은 그야말로 세균 공장으로 변한다. 단 2시간만 방치되어도 실온에서 보관한 물보다 무려 7배나 많은 세균이 발견된다. 그 이유는 여름철 자동차 안의 온도가 실온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30도가 자동차 외부의 온도라면
자동차 안의 온도는 무려 70도까지 치솟는다. 세균이 번식하기에는 최적의 상태가 아닐 수 없다. 생수병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식약처에 의하면 페트병은 입구가 좁아서 깨끗이 세척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균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일회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수가 아닌 보리차는 어떨까? 이런 물은 더 빨리 세균이 번식한다. 따라서 한 번 끓였으면 이틀 안에는 모두 마셔야 한다. 가정에서 정수기를 사용한다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집에 있는 정수기를 분해한 후 곰팡이 등을 보고 경악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집안 곳곳에 수분 관리하기. 욕실 관리를 소홀히 하면 3대 세균이라고 불리는 대장균,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이 증식한다. 욕조의 바닥과 배수구도 늘 젖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깨끗이 닦는 노력이 필요하다. 변기에도 세균이 많이 증식하니 물을 내릴 때에는 변기 뚜껑을 닫고 욕실 전용 세정제로 자주 청소해야 한다. 비데의 노즐 부위도 항상 젖어 있어 곰팡이가 번식하기 쉽고 세균도 빠르게 증식할 수 있으니 세심하게 닦아주어야 한다. 수건이나 칫솔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칫솔은 3개월에 한 번은 교체하고 잘 건조하고 살균해서 사용하도록 하자. 수건은 세탁한 뒤에도 퀴퀴한 냄새가 난다면 다양한 균이 제거되지 않은 것이니 살균을 위한 세탁은 별도로 하는 것이 좋다. 일상에 존재하는 수분을 관리하는 것은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한 기본이다. 건강한 물 섭취가 우리 몸을 지키는 답입니다. 미네랄이 충분한 약알칼리수는 지구상 최고의 명약 중 하나이며 그 자체로 건강을 지키는 답이 될 수 있음을 아셨나요? 어떤 물이 몸에 이로우며 그 물을 어떻게 마실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으셨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